대학은 그동안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화두가 돼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학교 전체를 그렇게 틀어내는 일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교육의 장에 참여를 하는데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교과 내용을 좀 다뤄야 되겠다고 하는 욕구가 생겼을 때 어디서 충족하겠는가. 대학은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배움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큰, 그러니까 중등 직업 교육서부터 우리가 다시 건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목표로 해야 하고요. 단순히 요 재직자 과정 혹은 성인 학습자가 아니라 그 대학들이 고유의 그 어떤 식으로 지역사회에 생애주기 교육의 장을 제공할 거냐를 생각을 먼저 해주게 해야 한다. 이제 성인학습자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졸자들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을 열어줬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같은 목적으로 해서 어려움을 많았지만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했다는 점이 제일 크죠. 모든 연령대가 지금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대학이 또 앞으로 그 국가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령차가 굉장히 갭이 큽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또 수업을 진행하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학업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커서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더 집중력이 좋고 또 수업에 대한 열의는 굉장히 높습니다. 재직자들을 위한 학비 지원 마련 혜택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혜택으로 인해서 학업을 다시 도전하겠다는 큰 자극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뭐 학업에 대한 이제 갈증일 수도 있겠고, 뭐 학문적인 도야로 자아 실현이나 뭐 이런 다양한 욕구들이 있겠는데, 현실에 나와 보니까 물론 이제 대학 졸업장의 필요성도 현실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고, 가장 큰 혜택은 일단 입학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회가 주어진 것,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입학할 수 있게 된 것, 그걸로 기회를 얻게 된 것 자체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 학업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다음에 학과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일 이후의 일들을 생각을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아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되 주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학에 있는 사학과 교수님 통해가 같이 대동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강의도 듣고 이러다 보니 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융화되더라고요. 다른 과 친구들 볼 기회도 없었는데 인문학 여행을 한번 같이 갔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대학 캠퍼스의 로망이라든지 이제 교우들 만나서 학우님들 만나서 같이 이제 캠퍼스 생활하는 거, 강의 끝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뭐 연령대가 전부 다 다르지만 이제 그 첫 수업을 하는 그 열정과 열의 그게 이제 온 교실을 이제 형편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질문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의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는 것을 보고 그 수업을 하러 들어가셨던 해외 석학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20대에서 한 40대 카트, 또 40대에서 한 60, 그 후로. 그러면은 이게 듣는, 수강하는 그 학생들의 그 표정이라든가 머리가 교수님도 거기에 이 연령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아직 많은 재직자들한테 후진학 과정이 소개되지 않은 것 같아서 소개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들을 모집을 해오는 경우가 전체 학생들 모집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재학생을 활용한 홍보를 좀 열심히 한다면 앞으로 좀 부가적으로 학생들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생각보다 이 재직자 전형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거기는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 미래 수요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에서 봤을 때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한 인지도 향상이랑 홍보 정책 등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도 산업체 중소기업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렇게 스스로 홍보를 해가지고 국가 정책 사업을 내 따질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 가지고 누가 만들든지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단년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도 그러한 그 중장기적인 그 토대 하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좀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성인학습자를 위한 단과대학이라는 것은 실제로 4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봐야 되는데 큰 재정이 아니더라도 항상 관심 가져주는 국가가 있다면 성인학습자들이 더 큰 꿈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직자 전형이라고 해서 쉽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처음 그 마음가짐 그대로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학교에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만족하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하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 열의만 있으면 이 부분을 누구나 다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 대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만큼 살다 보니까 정말 그 또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는 너무 늦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 생겼을 때 지금 당장 절대 용기 잃지 말고 언젠가는 내가 가지는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말고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저도 지금 엊그제 같은데 벌써 2학년 1학기를 마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만 있으면 꿈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신다면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무심양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해온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을 마치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구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던 중에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확인했고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다 보니 나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를 필두로 새내기 배움터, MT 등 각종 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유대감 형성을 통해서 학문적인 교류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학기 다니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상당히 부담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다양한 배려를 통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회와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에서는 논문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선배님들이 대외적으로 상을 받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배워서 개인적으로 비전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